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은 한국금융연수원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오후 4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계속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약 한 달 전인 2024년 2월 19일에 제가 인문학 서적 6번째로 출간했던 작품이 흥미진진한 미국사입니다. 이 책 안에는 미국의 역사 속에서 펼쳐졌던 수많은 사건, 사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31가지, 31가지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앞으로 8개월쯤 후에 실시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오후 점심 직후에는 세계 최고의 권위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의 모든 것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현재 시각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오후 4시 40분부터는 약 1시간 반 정도 미국의 그 역대 대통령 7명이 임기 중에 사망했던 사건의 원인이 되는 저주가 이른바 테쿰세의 저주인데요. 1813년 10월 5일 미영 전쟁의 진행 중에 있었던 테쿰세의 저주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쿰세 저주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의 역사에서 대통령이 총 45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지만 45번째 대통령인 이유는 22대와 24대 대통령을 동일한 인물인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띄엄띄엄 해서 두 번의 임기를 수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징검다리 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 또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 24대 대통령 다시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해서 징검다리식으로 대통령을 해서 임기를 두 번 수행했던 인물이 그로버 클리브랜드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물이 두 개의 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지만 미국의 45번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정 역사가 1789년에 시작이 돼서 올해 2024년까지 미국의 헌정 역사가 대략 89년도니까 한 35년 정도가 됩니다. 자, 235년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의 역사입니다. 235년의 미국의 헌정 역사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45명인데요. 그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대통령이 딱 8명 있습니다. 8명. 그 중에 1848년에 당선됐던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은 테쿰세의 저주와 관련은 없습니다. 20년 주기로 당선이 됐던 대통령이 테쿰세의 저주와 관련이 되고 20년 주기설과 관련이 없는 1848년에 당선된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은 테쿰세 저주와 관련 없이 그냥 임기 중에 사망했던 대통령입니다. 자, 이분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던 1850년 7월 4일에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차가운 우유와 체리를 섞어서 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성 위경련이 발생이 돼서 5일 만에 사망을 했던 대통령이 1848년에 당선된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
그렇지만 이분은 테쿰세의 저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빼고 나머지 7명이 테쿰세의 저주와 관련이 돼서 임기 중에 사망했던 대통령인데요. 그 테쿰세의 저주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2020년에 미국의 4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된 조 바이든 대통령도 테쿰세의 저주의 20년 주기에 해당이 되는 분이기도 해서 이분이 1942년생이다 보니까 올해 만 나이로 82세이신데요. 이분도 고령이시다 보니까 계속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계속 고령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분도 임기를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을지, 임기 중에 혹시라도 병고가 생겨서 사망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테쿰세의 저주에 해당되는 그 20년 주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임기를 건강하게 수행하시고 또 올해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까지도 되셔서 재선 임기도 다 건강하게 수행하시고 퇴임하시고 100년 해로하시고 사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원드리긴 합니다마는 테쿰세의 저주에 해당되는 그 2020년 당선 대통령이시다 보니까 누구도 임기 중에 사망하지 않는다라고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쿰세 저주가 조 바이든 대통령님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재미있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테쿰세 저주가 뭐냐면 1813년 10월 5일입니다. 1813년 10월 5일에 미국과 영국과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걸 이른바 미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보다 한 30년쯤 앞선 1775년 4월 19일부터 1783년 9월 3일까지 약 8년 정도 전개됐던 미국의 독립전쟁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다가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하기 위한 전쟁이 미국의 독립전쟁이고요. 그 결과 미국이 승리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승인받았던 조약이 바로 1783년 9월 3일 파리 조약입니다. 자, 그것은 1783년이고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30년 후입니다. 30년 후인 1812년부터 1815년 초까지 미영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제 영국으로부터 미국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던 미국이 그 독립전쟁으로부터 30년 정도가 지난 1812년부터 1815년 초까지 1월 초까지 있었던 게 바로 미영 전쟁입니다. 독립국가인 미국과 또 다른 독립국가인 영국 간의 전쟁이 바로 미영 전쟁인데요. 그 미영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그 중심에 바로 1813년 10월 5일이 있습니다. 그 미영 전쟁이 한창 전개됐던 1813년 10월 5일에 지금의 캐나다 온타리아주 그곳에서 테임즈 전투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때 전쟁의 교전 국가는 미국이 영국과 아메리칸 인디언 연합국을 상대로 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쪽이고 반대 교전 국가가 영국군과 아메리칸 인디언이 연합한 국가였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미국을 지원하지 않고 영국군과 연합군을 형성했던 이유가 미국의 건국 초창기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미국인들의 아메리카 정착을 많이 도왔지만은 나중에 그 미국인들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에 대해서 박해를 가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미국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약 211년 전입니다. 211년 전이었던
1813년 미영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그 시기에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영국군과 연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 중에 쇼니족의 추장 테쿰세가 있습니다. 인디언 쇼니족의 추장 테쿰세가 있었는데요. 이 테쿰세는 정말 무공이 출중한 전설적인 아메리칸 인디언 쇼니족의 추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과 연합을 해서 미국을 상대로 싸웠었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이 워낙 화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1813년 10월 5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거기에서 테임즈 전투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 테임즈 전투에서 미국의 그 당시에 총사령관이었던 윌리엄 해리슨이 아메리칸 인디언 쇼니족의 주장 테쿰세를 사살을 하게 됩니다. 그 사살을 당한 테쿰세라는 추장이 사살을 했던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을 상대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 저주의 말이 바로 테쿰세의 저주입니다. 이 쇼니족의 주장 테쿰세가 저주의 말을 남겼다 해서 그걸 테쿰세의 저주,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인데요. 테쿰세 저주. 그 테쿰세 저주가 바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7명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했던 사건의 원인이 된 저주가 바로 테쿰세 저주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의 총탄을 맞았던 쇼니족의 주장 테쿰세가 뭐라고 저주의 말을 남기냐면 이렇게 남깁니다.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입니다. 그래서 1840년, 1860년, 1880년, 1900년, 1920년, 1940년, 1960년 다 이런 연도들이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4, 6, 8, 0, 2, 4, 6 이런 식으로 짝수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도 표기를 할 때 첫째 자리인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둘째 자리인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테쿰세의 저주고 그게 20년 간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7명의 대통령에게 다 적용이 돼서 그 7명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테쿰세의 저주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테쿰세의 저주를 받아서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그 테쿰세 저주가 발생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211년 전인 1813년 10월 5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거기에서 테임즈 전투가 발생이 됐는데요. 자, 그때 저주의 말을 했던 사람은 인디언 쇼니족의 주장 테쿰세고 저주의 말을 받았던 사람은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인데요. 그 윌리엄 해리슨이 그로부터 저주의 말을 받은 때로부터 27년이 지난 1840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즉 1840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서 제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미국은 역대 대통령들 보면 전쟁 영웅 출신들이 대통령에 많이 당선이 되는데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이고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미국 미영 전쟁의 남부 전투였던 뉴올리언스 전투의 영웅이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테쿰세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인
윌리엄 해리스는 영미 미영 전쟁의 북부 전투였던 테임즈 전투의 영웅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전쟁에서 북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율리시스 그랜트는 제18대 미국 대통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나중에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몇 분이 전쟁 영웅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미영 전쟁의 북부 전투였던 테임즈 전투의 영웅이 바로 제9대 대통령이 되는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바로 1813년 10월 5일 테쿰세로부터 저주의 말을 받았던 그 전쟁 영웅이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1840년에 미국의 제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이분은 어떤 인물이기도 하냐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했던 가문이 총 4개 가문이 있는데요. 자,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이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했던 4개 가문 중에 한 가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4개 가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부자 관계입니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아버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아들, 그런 부자 관계고요. 그 다음에 지금 테쿰스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인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스는 할아버지고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스는 손자 관계입니다. 조부와 손자 관계죠.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스는 할아버지,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스는 손자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오촌 당숙 관계입니다.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오촌 당숙, 그 다음에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오촌 조카,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보통 가문이 같으면은 정당이 소속 정당이 같아야 할 것 같지만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공화당이었고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민주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41대 대통령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43대 대통령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있죠. 즉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고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아들 관계, 부자 관계 대통령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이처럼 이상 말씀드린 총 8명의 대통령이 한 개 가문에서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4개 가문의 대통령들을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문이 바로 지금 테쿰스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됐던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해리슨이 1840년에 당선이 됐으니까 테쿰스 저주를 받은 때로부터 27년 후에 당선이 됐는데요. 1840년 당선이니까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났죠. 1840이니까 1의 자리수가 0. 그 다음에 10의 자리수가 4니까 짝수인 4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쿰스의 저주에 해당이 됩니다. 1840년에 당선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 테쿰스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일 뿐만 아니라 당선된 때로를 기준으로 27년 전인 1813년 10월 5일에 인디언 시오니족의 주장 테쿰스로부터 저주의 말을 받았던 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분이 1840년에 당선이 됐는데요. 그 당선되고 다음 연도인 1841년 3월 4일에 미국의 제9대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건국 초창기 또 중기에는 주로 3월 4일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1월 20일이 취임식이냐?
그 미국 건국의 초창기와 중기, 그러니까 뭐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초반까지는 대통령 취임 일자가 3월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 20일로 바뀐 게 언제부터냐면 미국의 헌정 역사상 대통령을 유일하게 4번 했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분이 대통령에 4번 당선이 됐는데요. 미국 헌정사상 유일합니다. 대통령을 4번 했던 분이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분이 두 번째로 당선이 된 게 1936년인데요. 이듬해인 1937년에 취임을 할 때 그때부터 대통령 취임 일자가 3월 4일이 아니라 1월 2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937년 1월 20일부터 대통령 취임 일자는 1월 20일이 됐었던 거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현재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도 2020년에 당선되고 2021년 1월 20일에 취임했는데요. 그 1937년 1월 20일 이후에는 대통령 취임 일자가 1월 20일인데 그 전에는 3월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쿰스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인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취임했던 그 날짜가 1841년 3월 4일, 1841년 3월 4일에 취임했는데요.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초봄이긴 하지만 늦겨울이기도 했습니다. 3월 4일이니까 초봄이긴 하지만 늦겨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취임식 날 공교롭게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이가 만 68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41년이면 지금부터 뭐 대략 한 180년쯤 전인 상황이다 보니까 수명의 차이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죠. 180여 년 전. 그래서 그 당시에 취임을 할 때 고령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저렇게 만 68세에 취임하는 대통령께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을까 걱정을 하니까 그런 걸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취임식 날 취임사를 100분 동안 1시간 40분 동안 낭독을 했는데요. 그때 혹이 객기를 부렸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 우산을 받쳐 쓰거나 보좌관이 우산을 받치게 하고 그 밑에서 이 취임사를 낭독하거나 아니면 비옷을 입고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객기 호기를 부렸습니다. 자신은 27년 전 미영 전쟁의 북부 전투였던 테임즈 전투의 영웅으로서 영국과 인디언 연합국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했던 전쟁 영웅이다. 그래서 이 정도 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보좌관들이 각하 우산이라도 받쳐드리겠습니다. 우비라도 입으셔야 됩니다라고 걱정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쟁 영웅 출신이기 때문에 나이가 내가 68세나 되긴 했지만 아직 체력은 굳건하다. 강인하다, 강철 같은 체력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비 정도는 맞아도 된다, 맞고 취임사를 낭독할 수 있다라고 객기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1시간 40분, 100분 동안 취임사를 낭독을 했는데요.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퀴즈입니다. 퀴즈. 그래가지고 급성 폐렴에 걸렸습니다. 비를 1시간 40분 동안 쫄딱 맞고 취임사를 낭독했으니까요. 그래서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달 동안 병상에서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다가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임기를 가장 짧게 수행을 했었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바로 테쿰스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를 1개월만 수행하다가 1841년 4월 4일에 사망을 했으니까 취임일로부터 한 달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병으로 죽은 거죠. 급성 폐렴으로. 바로 이분이 바로 테쿰스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바로 그 미영 전쟁 북부 전투인 테임즈 전투의 전쟁 영웅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
그로부터 이제 20년이 지나서 20년 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쿰스의 저주의 저주가 뭐냐면 테쿰스가 이렇게 윌리엄 해리슨한테 그런 저주의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 주기입니다. 20년 주기. 그래서 1840년에 당선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첫 번째 희생자고 두 번째 희생자는 바로 그로부터 20년 후인 1860년에 당선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자, 미국의 헌정 역사에서 미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가 바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인데요. 자, 이분이 테쿰스의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1860년에 초선이 되고 1864년에 재선이 됐는데요. 1860년에 초선이 됐을 때 연도가 1860년이니까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6이라는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테쿰스의 저주에 해당이 되는 연도에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860년은 초선, 1864년이 이제 재선인데요. 네, 미국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전쟁이 1861년부터 65년까지 발생이 됐고, 미국의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분이 바로 현직 대통령이었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자,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1864년에 재선이 되고 그 다음에 64년에 재선되고 65년 3월 4일에 재선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재선 임기가 시작되고 약 한 달쯤 후인 1865년 4월 9일에 바로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이 북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에게 항복을 함으로써 1865년 4월 9일에 바로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그 승리로 끝나니까 그 당시에 수도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 이제 연극 배우가 있었습니다. 영국 배우 존 부스가 있습니다. 존 부스가 남부군의 극렬 지지자였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군의 극렬 지지자가 바로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포드 극장의 연극 배우 존 부스였는데요. 남북전쟁이 남부의 패배, 북부의 승리로 끝나니까 남부의 지지자인 존 부스는 엄청나게 이제 분노를 하게 되고 그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북군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이 두 사람을 이제 암살하기로 작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 부부와 북군의 총사령관을 역임한 율리시스 그랜트 부부가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연극 관람을 한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 포드 극장에 이제 연극 배우였기 때문에 그 정보를 빨리 캐치를 했었겠죠. 그래서 바로 1865년 4월 14일에 그러니까 북군이 남군을 상대로 승리를 한 때로부터 만 5일이 지난 1865년 4월 14일에 바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부부가 대통령과 영부인 이 부부가 그 포드 극장에 연극 관람을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 북군의 총사령관을 역임한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 부부는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원래는 그곳에 올 예정이었는데 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부인이 링컨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토드 여사 영부인과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율리시스 그랜트의 부인이 자기의 남편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그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 가지 말자.
나는 그 영부인하고 함께 자리를 하는 것이 싫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애처가였던 율리시스 그랜트가 그 말을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이제 핑계를 댔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의 자녀의 학교 문제 때문에, 학교 무슨 행사 때문에 그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각하와 함께하는 워싱턴 DC 포드 극장의 연극 관람은 어렵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율리시스 그랜트 북군 총사령관 출신은 죽음을 면했고, 링컨 대통령은 그곳에 참석했기 때문에 암살이 되셨고, 나중에 율리시스 그랜트는 그곳에 불참하는 바람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18대 대통령으로 공화당으로 대통령을 8년이나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그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마상으로 있는데요. 그 기마상은 대통령으로서 18대 대통령으로서 거기 동상이 세워진 게 아니라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동상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마상, 말 타고 있는 그 모습의 기마상은 군복을 입은 복장입니다. 18대 대통령으로서 거기에 세워졌다면 양복을 입은 모습이겠지만은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총사령관으로서 동상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바로 군복을 입은 그 율리시스 그랜트의 기마상입니다. 자, 거기에 미국의 최고의 기관인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우리로 치면 국회의사당이죠. 그 앞에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동상이 세워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미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가 바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인데요. 그 이유는 미국의 남북전쟁이라는 내전이죠. 시빌워, 남북전쟁을 통해서 남북의 분단을 막은 겁니다. 북군이 승리함으로써 결국은 남부와 북부의 분단을 막은 거죠. 남부 쪽은 남부 연합을 맺어가지고 아예 미 합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군이 그것을 남부군을 상대로 승리를 해가지고 남북 분단을 막았기 때문에 남북 분단이 안 됐고, 남부와 북부가 하나의 미국으로 계속 유지됐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기초가 됐던 그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분단을 막고 미국의 통일된 미국을 유지한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룬 분이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가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고요.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북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가 제18대 대통령이 되고, 또 미국의 연방의회 의사당의 바로 앞에 기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광화문의 한복판에 1968년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워져 있듯이 율리시스 그랜트 북군의 총사령관이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바로 앞에 기마상이 동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미국 동부와 캐나다 지역을 4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초반에 갔던 곳이 바로 미국의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기마상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인데, 부인 애처가였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부인의 요청에 따라서 그
그 워싱턴 DC 포드극장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면했고 참석했던 링컨 대통령은 존 부시의 총탄을 맞고 암살이 됐는데요. 그 암살된 그 날짜가 1865년 4월 14일 밤이었고 다음 날 아침인 1865년 4월 15일 아침 7시경에 숨을 거뒀습니다. 자, 그래서 태kum새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가 1860년에 초선이 되고 64년에 재선이 됐던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이 있는데요.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을 좀 말씀드리면 위대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각각 초상화의 주인공이 됐을 텐데요. 우리나라 지폐를 생각해 보시면 1,000원짜리는 태계 이황 선생이고 5,000원짜리는 율곡 이이 선생이고 만원짜리는 조선의 4대 국왕인 세종대왕이고 5만원권은 신사임당이고 뭐 이런 식으로 위대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폐 원화의 지폐 초상화 주인공이 됐듯이 미국의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유명한 위인이기 때문에 지폐의 법정 통화의 지폐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을 잠깐 말씀드리면 1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고 2달러 지폐는 행운의 2달러라고 하는데요. 행운의 2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2달러 지폐를 왜 행운의 2달러라고 하냐면 1960년대 영화 중에 미국 영화 중에 상류 사회가 있습니다. 상류 사회에 출연했던 바로 여자 배우가 그 당시에 같이 출연했던 남자 배우로부터 2달러 지폐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그 선물로 받았던 그 그레이스라는 여자 배우가 나중에 프랑스 남동부 공국에 해당되는 모나코 공국의 왕비가 됐습니다. 왕비. 프랑스 남동부 공국이죠. 공작이 통치하는 나라 공국의 왕비, 모나코 공국의 왕비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 1960년대 상류사회 영화에 출연했던 여주인공 보레이스가 남자 배우로부터 2달러 선물을 받아서 모나코 공국의 왕비가 되는 영광, 그 행운이 왔다 해서 그 행운의 2달러라는 말의 유래가 거기서 왔습니다. 그래서 2달러 지폐의 주인공이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실질적으로 기초를 했던 인물이고 버지니아 대학을 설립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바로 2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5달러 지폐가 바로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5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1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미국의 역대 재무장관 중에 가장 유명한 재무장관이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시절에 초대 재무장관을 했던 알렉산더 해밀턴이 바로 1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고요. 20달러 지폐의 주인공, 20달러 지폐의 주인공이 바로 미국의 그 미영 전쟁 당시 남부 전투였던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이었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나중에 제7대 대통령이 됩니다. 제7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요. 그 미영 전쟁 당시 남부 전투였던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이었던 바로 앤드류 잭슨이 제7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데 그분이 2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5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바로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가 나중에 18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바로 앞에 기마상으로 동상이 세워져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율리시스 그랜트가 제1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리시스 그랜트가 바로 $5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고요. 마지막으로 $100 지폐 주인공이 미국 독립선언서를 공동 기초했을 뿐만 아니라 펜실베이니아 대학 미국 북동부의 명문 8개 사립대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설립자인 벤저민 플랭클린 펜실베이니아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죠.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를 아이비리그라고 하는데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설립자이자 미국 독립선언서 공동 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명이었던 벤저민 플랭클린이 $10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참고로 1776년 7월 4일 미국 독립선언 일인데요. 그 미국에 있어서 최대 국경일 미국 독립선언 기념일인데요. 독립선언 공동 기초자 5명 5인방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그 다음에 $100 지폐의 주인공이자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설립자인 벤저민 플랭클린, 로저 셔먼, 그 다음에 로버트 리빙스턴 이 5명이 독립선언서의 공동 기초자인데 그 중에 핵심 기초자가 바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과 $100 지폐의 주인공인 벤저민 플랭클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이 7명인데요. 그 중에 $10 지폐의 주인공인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100 지폐의 주인공인 벤저민 플랭클린만 역대 대통령이 아니었고 나머지 5가지 권종은 다 역대 대통령이 그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1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5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0가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50가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입니다. 자, 이상 미국의 달러 지폐 7가지 권종의 초상화 주인공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다 일이 왔는데요. 자, 미국 테쿰스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가 1860년에 당선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나중에 테쿰스 저주의 7번째 희생자, 즉 1960년에 당선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공통점이 100가지가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 분 다 테쿰스 저주의 희생자인데요. 테쿰스 저주의 희생자가 7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840년에 당선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까지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7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사건의 원인이 된 저주가 바로 테쿰스의 저주인 거고 지금까지 테쿰스의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인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까지만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희생자가 1960년에 당선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희생자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 번째 희생자인 1860년에 당선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7번째 희생자인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공통점 100가지가 있고 그 중에 10여 가지를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희생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희생자를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링컨 대통령